어떤 다항식이 자, A라는 다항식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이 4개야. 그럼 이제 항이라는 거는 뭘까요? 항이라는 거는 거기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항이라는 거는 거기 써놨지. 문자 또는 숫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야. 뭐만 이루어져 있다고?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응? 얘는 지금 하나의 항이지. 그치? 얘도 하나의 항이야. 항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이런 항들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 하면 단항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항하고 단항식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요걸 하나 추가시켜 볼게. 얘는 항일까 아닐까? 아니, 칠판 봐 그냥. 얘는 항일까 아닐까? 얘는 항이 아니야. 쟤는 단항식이 아니야. 뭐로 이루어져 있어?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돼 있지. 그치? 즉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다항식이잖아. 그치? 즉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지금 배운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식을 다룰 때는 한 문자에 대해 주목을 해주지. 그치? 내가 지금 쓴 식은 지금 뭐에 주목해서 쓴 것 같아? 내가 지금 쓴 식은 요거 빼고 뭐에 주목해서 쓴 것 같아? X에 대해서 주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항에서 내가 지금 얘를 X에 대해서 주목을 해놨어. 저 두 번째 항에서 개수는 뭐야? 두 번째 항의 개수. 그치, 3y. 즉, 개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때 그 문자에 곱해진 그 문자 이외의 모든 숫자와 문자를 개수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을 표현을 할 때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요거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X에 대한 펑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지금 뭐에 대해 주목하겠다는 얘기야? X에 대해 주목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용어들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식은 그럼 무슨 식이라고 부를까 우리? 공수2에서? 공수2 배웠잖아. 무슨 함수? 그치, 유리식이라고 불러. 응? 근데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 체계를 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애는 자, 두 가지로 나뉘어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나? 유리수의 정의를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유리수의 정의. 뭘 갖다 우리가 유리수라 그러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야? 분수인데?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 수직선 위에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유리수가 뭐죠? 무리수가 아닌 실수. 무리수가 아닌 실수? 그건 무리수의 정의야. 무리수의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실수야. 유리수가 아닌 모든 실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거든? 유리수는 정확하게 정의가 있어. 30% 맞았어.
80% 정답이야. 유리수란 건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맞아. 근데 얘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정수 아까 80% 맞았다 그랬지? 야, 니네가 지금 예비 고1이 아니라 저기 초등학교 3학년쯤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 이거 엄마가 용서하냐? 이거 용서 안 하지? 초등학교 선생님 시험 보는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용서 안 해주잖아. 자, 그럼 무슨 정수? 그치. 분모 분자가 A, B가 서로 소인 정수. 돼? 자, 그러면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아, 틀려? 정수는 유리수, 그럼 무리수야? 얘들아,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무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유리수 아닌 모든 실수를 우리가 무리수라 그래. 그럼 정수는 유리수죠? 그치? 유리수의 부분집합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유리식의 구조도 똑같아. 유리식의 구조도. 유리식은 두 개식으로 나눠. 뭐하고 뭐로 나누냐 하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눠. 유리수도 두 개로 나눠.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3, 4, 5, 6, 7 이거 유리수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도 유리수야. 근데 두 개 모양이 달라, 그치? 다항식도 요런 애들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요런 애들은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두 개를 토탈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불러.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지. 그치?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뉘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가 다항함수 중에서 몇 차 함수까지 배우고 온 거야, 지금? 2차 함수까지 배우고 온 거지? 3차 함수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그치? 3차 함수는 저기 미적분 원이나 가야 배우지. 응? 그래서 어쨌건 간에 내가 지금 요거를 왜 수업하다 곱셈곱식 해야 되나 이걸 하냐 하면 얘들아, 용어 정의는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유리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들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당장 니네 공수 2 할 때 혹시 그런 거 안 해봤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증명 안 해봤어? 명제에서? 규律법? 해봤지? 뻥쟁이들 진짜. 해봤을 거야. 왜?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 거기서 사용되는 게 유리수의 정의란 말이야. 응? 무리수 상등도 우리가 쓰려면 유리수 정의를 아셔야 되고. 응?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응? 응. B가 0이어도 돼요? 안 되죠. 좋은 지적이야. B는 0이 아니어야 돼. 그치? 응? 근데 사실 서로소 안에 0이 아니다가 들어가 있긴 해. 서로소의 정의는 뭐야, 그러면? 서로소. 니네 선행하면서 서로소 두 가지 배웠을걸? 공수 1에서 하나 배우고 공수 2에서 하나 배우고. 서로소의 정의는? 뭐가? 공약수가 못 분인 1분인 두 수를 서로소라 그래. 2하고 3, 5하고 7. 걔네들은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치? 네? 어디서 배웠어 또 서로소? 집합에서 배우지 않았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우리가 서로소인 집합이라 그래. 그치? 한 10년쯤 됐어. 선행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좋아. 어쨌건 이제는 진짜 얘들아 실전이니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하는 거 그냥 미리 한번 보고 가지 개념이지만 이제 몇 개월 뒤면 이제 바로 니네 입시가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젠 진짜 실전이니까 열심히들 하셔야 돼. 정의도 정확하게 아시고. 응? 지금 용어는 정리는 거기에 해놓은 거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몇 페이지 가보시면 되냐면 3페이지 갔을 때 1-1번을 가봐. 1-1번의 주제가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이거든요. 얘들아, 다항식은 더하기 어떻게 해? 뭐끼리 더할 수 있어? 그치. 오, 잘하네. 앞으로 계속 잘해야 돼. 다항식의 덧셈은 요 동류항끼리만 더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류항이 아닌 애들은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펼쳐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 B, C, A 빼기 B 마이너스 2C를 구하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이게 중간고사 객관식 1번 문제거든? 그냥 맞으면 돼.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차수에 주목만 하면 돼. 즉 여러분 스스로 문자를 하나 성정을 해. 지금 우리 문제는 지금 두 다항식이 x하고 y가 섞여 있죠. 그치? 그럼 내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잡아. 나는 x에 대해 주목을 할 거다. y에 대해 주목을 할 거다.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내가 주목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모두 다 x에 대한 몇 차식들이야? 3차식들이지. 자, 그럼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봐. x의 3차항만 띡 보시면은 요렇게 3개가 있어. 요렇게만 보면은 니네가 그냥 바로 암산이 되잖아. 그럼 x 3승의 개수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 3이 돼. 되시죠? 이걸 막 줄 맞춰가지고 정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2차항 봐봐. x에 대한 2차항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없네요. 자, 여기 하나 있어. 그럼 x에 대한 2차항은 이렇게 더하니까 사라지는 거 보이죠? 패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 자, 2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y제곱 몇 개 생겨? 2개 생겨. 자, 그러면 x에 주목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지. 그치? 그럼 상수 취급되는 애가 y 3승인데 3개, 마이너스 1개, 2개 더하면 몇 개야? 4개. 눈으로 보이시겠죠? 근데 이게 객관식 1번에 나오면 보기가 5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몇 초 안에 그냥 빠르게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도 계산을 해볼게. 자, 여러분 암산 한번 해보자. x 3승 개수 있어. 얼마야? 조대로 따라가 봐. x 3승 어떻게 돼? 개수. 불러봐. 그치. 얘랑 얘랑 빼라 그랬으니까 사라지고, 요거 마이너스 2배 하라 그랬으니까 2x 3승 되죠. 그치? 돼? 얘들아, 헷갈리면 그냥 한 줄 써. 자, 그 다음 2차항은 써줄게. 자, 첫 번째 a에서 y, 두 번째는 없고, 자, 세 번째 거 2 곱해서 빼라 그랬으니까 얼마 돼? 2y. 이렇게 되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첫 번째 거 없고, 자, 요거 3y제곱에서 요거 2배에서 빼라 그랬어. 그럼 2 더해주니까 얼마 돼? 5 되죠? 그럼 5y제곱 x. 자, 나머지 상수항은 자, 얘에서 요거 빼니까 4 되고요.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사라지지.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응? 다항식 더하기 빼기는 뭐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유지해 보시고. 자,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은 그냥 바로 갈게요. 얘들아, 다항식의 곱셈하고 나눗셈은 중학교 때 배운 무슨 법칙 이용해서 하면 돼? 얘들아, 단항식 곱셈 나눗셈은 무슨 법칙? 저거 정리하는 거 무슨 법칙이야? 지수 법칙. 그치?
지수 법칙은 알지? 그치? 자, 하나씩 정리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 한 문자씩 주목해서 정리하면 돼. 먼저 숫자부터. 나누기는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 그럼 8분의 1 곱하기 얼마야? 16이지. 2 남았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54 써지죠? 자, 그 다음에 x에 주목을 해봐. 자, x의 제곱에서 x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나눴네? 그럼 뭐야, 지수끼리? 아, 이거 안 배웠어? 2의 3승하고 2의 4승을 곱하면 2의 몇 제곱이야? 이건 배웠죠, 그쵸?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그치, 2분의 1. 사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이 대수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수법칙이 빼기가. 이게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죠. 앞에 게 클 때 얘는 2에 4 빼기 3이 돼서 2다. 이렇게 배우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뒤에 게 크면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2에 3 빼기 4가 돼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요거를 아직 중학교 때는 아직 배우지 않잖아. 그치? 근데 요거 이제 대수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바로 역수를 우리가 음수로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배워. 응? 나누기는 그냥 빼기라고 생각하시고 연산을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6제곱이니까 빼고 얘는 6제곱이니까 곱하기니까 다시 더해서 이렇게 사라지죠? 되죠? 자, 그 다음 y는 자, y의 세제곱에서 나누기니까 제곱 빼시고 9승이니까 9 더해주고, 그치? 자, 그러면 요 y의 10제곱,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하셔가지고 그냥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돼. x제곱에 되시겠죠? 뭐 이런 건 안 틀리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그냥 요거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니네 잘 못하는 거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볼게. 공수 1은.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줬어. 자, 그래서 A- 연산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3배에서 빼라 그랬고, 곱하기 연산은 2개 더한 다음에 다시 B를 곱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요 연산을 X, Y에 대해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갖다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 요 연산은 지금 약속이 뭐야? P에서 뒤에 거 3배에서 빼시오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연산은 한번 묶어 놓을게. 자, 그러면 요 연산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2개 더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시오지. 자, 그러면 2개를 더해주면요. P-2Q가 되고 여기에다가 Q를 한번 곱하시오. 최종적으로 요거 구하시오야.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차수 하나씩 주목해서 정리할게요. X3승은 사라지죠? 2배에서 빼니까. 요것도 사라지네요. 그쵸? 2배에서 빼니까. 얘는 2배에서 빼면은 X, Y 제곱이 남을 거고, Y3승은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있을 거야. 요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Q를 한번 곱하라 그랬어.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다항식으로 나타내란 얘기는 문제에서 요거를 하면 이거는 전개하란 얘기야. 되시겠죠? 그럼 요거 전개하셔서 차수 주목해서 갈게. 자, 4차 항은 요렇게 x의 4제곱에 y제곱. 자, 그 다음에 3차 항은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와. 사라지지? x3승 묶으면 y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사라져.
자, 그 다음 2차 항 보시면 요렇게 가면은 y 4제곱, 요렇게 가면은 y 4제곱. 얘도 사라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은 마지막으로 x, y 5제곱만 남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전개할 때 지금 내가 요 식에 맞춰서 전개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공수원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거를 전개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원래는 올바른 풀이야? 저거 쳐다보면 뭐 보이지 않아? 일일이 전개하지 않고? 쳐다봐봐. 뭐 안 보여? 뭐 보여? 열심히 째려봐라. 뭐가 보이나? 야, 요거 보니까 뭐 하고 싶어? 묶어놓고 싶어야지. 인수분해 기본이 공통인수 묶기잖아. y제곱을 내가 쓱 묶어볼게. 자, 그럼 x-y 남고, 자, 여기서도 지금 뭐가 묶여? x가 묶이지. 자, x까지 묶어놓으면은 x제곱 플러스 y, xy 더하기 y제곱. 이거 뭐야? 그치. 요거 x 3승 마이너스 y 3승이지. 그치? 요렇게 묶어놓고 가면은 전개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쵸? 되시죠? 응? 요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인수분해 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다항식 연산 뭐 곱하기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조립제법 나오는데 얘들아, 조립제법 거기 설명 선생님이 좀 해놨어. 안 해놨나? 앞에 좀 해놨을 던데. 조립제법 뭐 하는 애야? 어떨 때 쓰는 거야? 얘들아,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야? 그치. 근데 니네 조립제법 나누기 할 때 안 쓰고 뭐 할 때 써? 니네 중학교 때 조립제법 언제 제일 많이 썼어? 인수분해 할 때, 그치? 응? 이제부터 조립제법 안 쓸 거야. 조립제법 쓰잖아? 머리만 나빠져. 인수분해 할 때. 응?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을 1학년 과정에서 딱 한 번 정도는 유용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자, 그거를 정리를 할 건데 그거 정리하기 전에 거기 몇 페이지 여러분 책에 4페이지 보시면요. 고식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 뭐에다가 별표 치냐면 요런 멘트 나오죠. 거기. 자, 다항식의 나눗셈 있잖아. 즉 A를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야. 이걸 갖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요 식 있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이거 하나 알고 끝이야. 모든 킬러 문제는 저거에서 나와. 응? 이게 무슨 뜻이야?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니네 포인트는 딱 두 개야. 첫 번째는 요 식은 우리 3장에서 배울 건데 이 식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 뭐야? 자, 그러면 다시 등식은요 항등식하고 방정식으로 나눠. 방정식은 뭐야? 특정한 x에 대해만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그 특정한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라고 불러.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목적이 방정식하고 달라?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항등식의 목적은 해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서 항등식은 뭐가 목적이냐 하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니네한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을 거야. 하나는 계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그 정도는 기억나시죠? 그건 이제 항등식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얘가 항등식이다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거하고 요거. 뭐가 포인트일까? B하고 R은 어떤 관계야?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어째야 돼? 그치. R의 차수보다 커야 돼. 요 두 가지 포인트야. 근데 요 둘 중에서 중요한 건 요 새끼. 요거는 저기 3장 가서 항등식 가서 우리가 또 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요번 챕터에서는 뭘 할 거냐 하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데 요 B라는 애가 1차일 때 요게 1차일 때 요거 나눗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쓸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볼게. 조립제법은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자, 계수만 따져.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시고, 자,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써야 돼? 요거 0이 되는 거 쓰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3이라고 써야 돼. 나 조립제법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2 내려오지? 곱하면 6,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18, 더하면 2, 곱하면 6, 더하면 5. 요렇게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요 5는 뭐를 의미해? 나머지를 의미해. 그치? 자, 그럼 이때 몫은 뭐라고 써야 돼? 몫은 뭐라고 써야 되더라?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쓰면 돼, 안 돼? 너 공수원 누구한테 배웠어? 나 가서 잃을 거야.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얘들아, 조립제법은 되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멍청한 도구야. 뭔가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 내가 다 바꿔줘야 돼.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x-a로 나눴어. 자, 이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응? 자, 근데 x-a라 하니까 얘를 들기 힘들다. 이렇게 나눴어. 자, 근데 얘를 2x-4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고 해볼게. 조립제법은 얘랑 똑같이 뱉어내. 계산 결과를. 그치? 맞잖아. 조립제법을 연산을 할 때 얘도 2를 넣어서 연산을 하고 얘도 2를 넣어서 연산을 하지. 이 멍청한 새끼가 이 두 개가 결과가 똑같다고 뱉어낸다고. 근데 두 개의 결과가 니네가 딱 봐도 달라야 돼, 정상이잖아. 그치? 뭘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돼. 실질적으로 조립제법은 요 뱉어낸 결과가 요 놈으로 뱉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뭘 해줘야 돼? 조립제법 뱉어낸 결과가 이거야. 근데 얘랑 같아지려면 뭘 해줘야 돼? 요렇게 해줘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응? 지금 우리 이 결과는 요거야. 그치? 요거를 구해냈는데 우리는 지금 얘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만들어 조립제법에 뱉은 요 새끼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고?
2로 나눠줘야 된다고.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가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x-2 곱하기 자 x제곱 플러스 4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어. 이게 a라는 다항식이야. 그럼 a라는 다항식은 x-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지금 나머지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a라는 다항식을 2x-4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치? 그럼 얘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똑같은 식이 될 거 아니야. 요 2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다항식 A를 J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을 때 조립제법은 어떤 애를 뱉어낸다고? 우리 조립제법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잖아. 그치? 그러면 걔는 뭘 뱉어내냐면 조립제법이 뱉어낸 애는 얘를 뱉어낸다고. 그치?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를 A로 나눈 애를 답으로 채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요거 보정을 하시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요거 하나 실수 안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 잘 안 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요거 하나 했지. 그 다음 페이지 하나 가봐. 이게 처음으로 학교 시험에서 제대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조립제법 유형은 딱 이거 하나야. 자, 그래서 1-5번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연조립제법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모든 학교에 무조건 출제야. 심지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응? 자,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면 n이라는 다항식이 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얘를 새롭게 x-2의 거듭제곱 형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오야. 여러분들 선행하셨으면 책 한 3번 정도 봤다며. 거의 모든 책에 다 있어, 얘는. 그치? 그럼 요거를 구하는 원리가 연조립제법의 원리야. 응? 혹시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처음 봐? 뻥쟁이. 했을 건데. 봐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줄게. 요 식 있죠? 요 식을 내가 x-2로 묶어 볼게요. x-2로 묶으시면 j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 요렇게 묶이고 d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요거의 의미가 뭐야? 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지. 여기까지 돼? 그리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그쵸? 그럼 우리가 요 D를 하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써볼게. 자, 2, 1, 마이너스 4, 자, 5. 얘를 갖다가, 자, 뭘로 나눴냐 하면, x-2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올 거야. 그리고 조리제법을 한번 쭉 해. 내려오고, 곱하면 4, 더하면 5, 곱하면 10, 더하면 6, 곱하면 12, 더하면 17.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D란 얘기야. 그치?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잖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얘가 몫인데 요게 몫인데 여기에서 지금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를 x-2로 묶어보는 거야. 그럼 얘를 x-2로 묶으면 다시 a 곱하기 x-2 플러스 b가 묶이고 c가 남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 있는 요 다항식을, 즉 몫을 다시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형태로 표현을 한 거라고. 돼? 그러면 요 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뭘 할 수 있냐면 요 몫에 대한 부분을 x-2에 대한 조리집법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또 조리집법을 한번 해. 2, 4, 9, 18 더하면 24야. 자, 이때 요 24가 뭐겠어? 24가 C겠죠. 그치? 요게 C라고. 되십니까? 그럼 이제 요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김에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요 Q'이라는 애가 요 자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 모양 자체가 x-2로 묶였잖아. 그러면 Q'을 x-2로 나누었을 때 요 A라는 애가 몫이고요. 요 Q2라고 할게. 요 B라는 애가 다시 또 나머지겠지. 그러면 요 2,9를, 즉 2,9란 건 솔직히 말 2x 플러스 9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다시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생겨. 그러면 이때 얘가 B가 될 거고요. 그쵸? 여기서 나머지니까. 그리고 요 A가 몫이니까 요 자리가 A 자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A, B, C들이 읽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요 이름이 왜 붙어 있는지 보이죠? 연조리제법이라는 거는 조리제법을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조리제법이라고 불러.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써먹느냐? 어떤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x-a 형태의 1차식의 전개식으로 표현을 할 때. 되십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되게 신경을 쓰고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계형 문제로 나왔잖아. 근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항식 예를 주고 x가 2.0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바로 내버려. 그러면 저기다가 2.01 대입해서 3승하는 삽질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서술형의 선생님이 점수를 안 줘. 응? 뭐라고 써놔?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써놓는다고. 이해돼? 그러면 봐봐. 자, 얘가 구해지면은 보세요. n값이 바로 읽혀. 자, 지금 a가 2야. 여기 2고요. b가 13으로 구해놨고, 자, 그 다음에 c가 24. 자, d를 17로 구해놨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요식을 fx라고 잡았을 때 생각을 해봐. 자, f2.01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보니까 빡치잖아. 2.01을 3번을 어떻게 곱하고 앉았어? 그치? 근데 2.01을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보니까 우습지.
뭐가 사라져? 2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2.01을 대입해봐. 17. 점. 여기다가 2.01 대입하면 0.01만 남지. 그럼 24 곱하기 0.01이니까 24 쓸 수 있죠. 그쵸? 여기다가 2.01을 대입하면 0.0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3을 곱하니까 13. 그치? 그럼 다시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면 뭐라고 쓰면 돼? 그냥 한 줄로 써진다고. 이해되십니까? 응?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셔야 돼. 응? 봐봐. 자,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fx가 자, 2x 3승, 자,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자, 플러스 2 이렇게 줬어. 자, 근데 니네한테 f 3.01을 물어봤어. 그리고 이거를 단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냈어. 그럼 만약에 저거를 서술형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서 3.01을 꽂으면 빵점 줘. 점수를 아예 안 줘. 자, 그러면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바꾸란 얘기야? 어떻게 바꾸란 얘기야? 뭐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면 얘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어? 그치. 얘를 a 곱하기 x-3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겠지. 그래야 3.01을 꽂았을 때 0.01만 남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바꿔주시고 여기서 이 A, B, C, D를 뭘 이용해서 구하라고?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응? 자, 그럼 이거 이해되신 분들은 그냥 하면 돼. 보세요. 자, 개수가 2, 마이너스 5, 3, 2야. 자, 이번에는 x-3으로 나눴으니 여기 3이 들어올 거야. 그럼 2, 2, 3은 6, 더하면 1, 곱하면 3, 더하면 6, 곱하면 18, D는 20이고요. 그쵸? 돼? 그럼 C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한다고. 2 내려오고 2, 3은 6, 7, 21, 27. 요게 C겠죠. 그치?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안 까먹어. 이해되시죠? 원리가 뭐였어? x-3으로 계속 묶어나가는 거야. 그치? 마지막 요거 3 다시 한번 넣으시면 요렇게 되니까 얘가 B고 얘가 지금 A가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답은 F3.01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된단 말이야. 제일 큰 게 20점. 그 다음에 요거 27이니까 27. 13이니까 13. A는 2니까 02.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연조리집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 체크해 놓다가 나중에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다항식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곱셈 공식 나오는데, 곱셈 공식은 다 아신다고 확신합니까? 빨리 얘기해줘. 알아 몰라? 웬 한숨? 애매해? 그럼 거기다 체크만 해놓자. 거기 써놓은 거 봐봐. 일단 1번, 3번, 4번, 5번은 중딩 공식이지?
그건 다 안다고 치고, 응? 2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식도 아시죠? 그거까지 안다고 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두 가지, 8번, 10번. 요거 두 개는 신경 써서 암기하시고, 응? 그 다음에 세제곱 공식도 다 알고 계시죠? A 플러스 B의 3승, A 마이너스 B의 3승 알고 계시죠? 일단 8번하고 10번 신경 쓰신 다음에 6번에다가 이렇게 써놔. 6번에다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써놓으세요. 응? 봐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하래. 응? 얘를 갖다 전개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등호를 붙여주는 순간 쟤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지. 그치?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는 아시나요? 그죠? 확실하냐? 그럼 근계수에 맞췄어. x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무리로 세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거는 써지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거를 전개를 하래. 이거를 전개를 하래.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려고 하면 눈 돌아가니까 세 근을 써. 세 근이 마이너스 1, 2, 3이야. 그치? 요거 갖고 읽어주면 돼. 자, 그럼 읽어보자. x 3승. 세 근의 합 얼마? 4.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그치?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의 합은 1이니까 플러스 x. 세 근의 곱은 다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쓰고 마는 거야.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거기 나와 있듯이 6번에 그 위에 거 밑에 거 따로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부호만 헷갈려. 그냥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세 근 잡아놓고 근각계수 관계로 읽어주면 돼. 되시겠죠? 응?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은 첫 수업이 그냥 조금 일찍 끝낼게. 여러분 요거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나? 거기는 없어, 용어가. 뭘 갖다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 틀렸어 벌써. 뭘 갖다 대칭식이라고 불러? 우리 고3 새끼들이야. 얘들아, 뭘 갖다 대칭식? 또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용어가 너무 약한데? 요 대칭식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할 거야. 자, 대칭식이란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나한테 대칭식 정의하다 말았다 그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또는 x 3승 더하기 y 3승 마이너스 2xy 이런 애들. 특징이 뭔지 모르겠지? 대칭식이란 거는 문자끼리 서로 자리를 체인지해.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이야. 야, 이 식 봐봐.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도 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거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볼게 내가.
두식 똑같지? 그치? 얘도 x하고 y 자리를 바꿔볼게. 두식 똑같죠? 이렇게 문자끼리 서로 자리를 막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 이해돼? 요거에 대한 특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자, 곱셈 공식 변형부터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라 OT하고 뭐 하느라 얼마 못했어. 숙제는요,